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날짜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제가 100만 번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신중을 기해서 이게 골아 터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전 국민적인 저항, 즉 4.19를 이야기해서 용산 관저에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 그리고 구속, 그리고 김건희도 구속,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가 되는 것이 바로 12.3 계엄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군면협의회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1910년부터, 실질적으로는 1920년경부터 시행이 돼서 이 날짜를 잘 보십시오. 194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바로 어제까지의 이게 46년 3월 24일까지 미군정 법령 제60호에 의거해서 없어졌습니다. 부군면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을 13개 부로 나눕니다. 13부로. 그리고 어떻게 돼? 234개 군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다시 면으로 나누어서 부의원, 군의원, 면의원 이렇게 3단계의 지방의원들을 뽑게 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친일파들의 공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일본 중의원, 더 나아가서 일본 참의원까지 나가자고 했던 게 조선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 친일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5원 이상 국세를 낸 사람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5원 이상 국세를 낸 사람만.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아니고 5원 이상의 국세를 낸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무슨 김문수가 조선에는 신분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국적은 전부 다 일본이었고 무슨 개소리냐고. 무슨 개소리예요. 보통 선거 원칙을 어겨서 민주적인 투표라고 보기 어렵다. 자, 여러분, 5원 이상의 국세를 낸 사람만 선거에 나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는 거는 더 많이 내야 되고 5원 이상 낸 사람만 투표에 임할 수 있다. 자, 1923년 기준 5원이라는 거는 금 3.6g 정도를 살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이를 21일 현재 서울 지역 금 소매가 기준으로 바꾸면 19만 5천 원 정도. 19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려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이만큼 내려면 월급이 어떻게 돼? 290만 원 이상. 즉 대기업 이상 다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요즘도 한 달에 2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제시대 때
2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껏 해봐야 한 20명 정도 모였겠지. 아이고,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1920년대부터 1946년 3월 24일이니까 무려 2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친일파를 양성했던 그 부군면 협의회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거기에 그 의원을 했던 사람. 그것도 절반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경성부도 하나의 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적산가옥을 모조리 저그 편으로 가져왔다 이 말. 46년 3월 24일까지 그러니까 미군정 법령 제60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조리 절마들 손에 우리 민족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군정 법령 제60호는요. 한반도 남부예요. 남부. 한반도 38도선 위로는요. 해체가 안 됐습니다. 부군면 협의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 놈이 김일성이가 친일 청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이제 와서 얘기인데 김일성이는 하나도 한 게 없어. 알았습니까? 뭐 김일성이가 친일 청산을 잘했고 꼭 뉴라이트들 그래 얘기하잖아요. 친일 청산을 그래 잘했다 싶으면은 친일 청산을 한 북한을 보라고.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친일 청산은 우리나라가 3월 24일까지 미군정 법령 60호에 해서 더욱더 북한보다는 잘 됐다. 그런데 어떻게 돼? 48년부터 49년 사이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그 친일파의 대가리들을 쳐내려고 했는데 이걸 이승만이 하고 장경근이 하고 노덕수리하고 박마리아가 막아가지고. 왜? 제임스 하우스만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부군면 협의회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마들이 김일성이가 다시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니까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성질만 싹 받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숙청한 게 1차로는 6.25고 김일성이가 말이죠. 2차로는 54년도에 북한의 이른바 1차 숙청이라고 해가지고 6.25 전쟁의 패전을 모조리 박헌영이에 몰아 죽여버린 거 있잖아. 그때 부군면 협의회 애들을 다 숙청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내일은 안중근 우리나라 의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내일은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이거를 방송하겠는데 내일은 도저히 제가 집에 와서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1910년 2월 14일 자, 안중근 의사께서는 1910년 3월 26일 날 리순 감옥에서 목을 따는 교수형으로서 사형이 집행되셨습니다. 3월 26일 그러면은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2월 14일 날 오전 10시 30분 관동주 리순 다롄 감옥이 있는데 관동주예요. 리순 관동 도독부의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중근은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구 지금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뮤텔 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사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의 사형 집행일로 성금요일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뮤텔 주교에게 보냈습니다. 인마가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잖아요. 친일파. 맞죠? 예. 친일파인데 그거를 모르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1910년 2월 17일 안중근은 고등법원장을 면담하여 한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의병장으로서, 그러니까 대한독립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자기를 재판하지 않고 하나의 살인범으로서 자리를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불만을 제기합니다. 1910년 3월 9일 고해성사를 당시 뮤텔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신청했는데 이거를 뮤텔 주교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친일파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매우 반역적인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조세프 빌렘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주교가 이거를 뮤텔에 절대로 고해성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명령을 거부하고 황해도 천주교 신천 본당 주임 신부에게서 주임 신부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거를 다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빌렘 신부의 집전으로 3월 10일 날 마지막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25일 날 이날 원래 그러니까 오늘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날이 순종 황제의 생일이었대요. 순종 황제의 생일에는 사형을 집행 안 한다 이래가지고 3월 26일로 이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면회를 온 안공근, 안명근 두 동생에게 당부를 노모의 안부를 물었고 불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장남을 천주교 사제로 길러달라. 근데 이 장남은 나중에 일본군이 준 독사탕을 먹고 죽죠. 예. 동생 안정근에게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공업 또는 식림 같은 한국을 위한 일에 종사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향년 32세.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가복장이 오전 10시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쓰겠습니다만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32살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저 백이성에게 역사를 향한 의무를 남겨두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5년 전에 말이죠. 안중근 의사의 오늘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면회하러 가자 해가지고 하자죠. 근데 원래는 3월 25일인데 순종 황제의 생일이기 때문에 하루 늦췄다.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이미 이 3월 26일이 자기가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모에게 안부를 묻는 거하고 조마리아 여사한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의 그 동생에게 절대로 한국을 위한 일을 해라. 식민이나 공업 같은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장남을 천주교 사제로 키워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불효의 죄를 용서를 청하셨고 말이죠. 3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민족을 위한 대업을 지으신 우리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바로 순국하셨습니다. 뮤텔주교의 끝까지 친일파적인 저 더러운 모습과 빌렘 주교의 숭고한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모습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두 개입니다. 부군면협의회, 일제시대 때 지방 친일파의 온상 부군면협의회, 사실 김일성이는 부군면협의회를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일이 안중근 장군님의 못다 이룬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김건희 구속, 국민의힘 해산. 네, 이것을 이치로 내걸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